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영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 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거기가 그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입니까? 네, 황정순 김희갑의 막내딸이고 스튜어디스로 네네.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었죠. 네. 민지환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나중에 연애해서 결혼을 하는 구도로 아, 합니다. 민지환이 기억이 나는데 예. 바로 그 둘이 결혼하는군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사나이다운 그런 민지환.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손녀딸이 다 큰 손녀딸인데 그게 김자옥이었고요. 아, 그래요? 네, 장민호, 최은희 그 딸 사위 부부의 예. 딸 이렇게 되는 게 김자옥의 그렇군요. 손녀딸. 예. 그렇군요. 네, 별걸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전 제가 얘기한 건 지금 TV 버전인데. 네, TV 버전이에요. 물론. 예,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마 74년 정도. 맞아요. 예, 제가 중학교 4년, 2학년 정도였으니까. 5년. 문오장 씨도 그때 나왔었고요. 예. 맞습니다. 문호장 네. 씨. 그게 이제 KBS 드라마기 때문에 당시에 KBS 탤런트들과 약간의 영화 배우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이었었죠. 국책 드라마네요. 네. 그 국책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60년대에 원래 영화로 나왔었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네네. 지난주까지 트로트가 인기를 끌었던 60년대 후반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바로 그 60년대 후반의 또 다른 새로운 현상 두 네. 가지를 좀 짧게 그래서 얘기가 좀 많아요. 아, 오늘. 그래요? 예. 이것까지 소개를 하고 나면 60년대 후반의 세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꽃피는 팔도강사는 70년대 초반에 이제 드라마, KBS 드라마 버전이었었는데요. 네. 그 전에 팔도강산이 이제 원래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리메이크, 뭐 속편에 속편 이러면서 한 10년을 우려먹어요. 그놈의 팔도강산을. 예. 근데 그 팔도강산 원래 게 1967년에 나왔던 영화였어요. 예, 67년. 네. 실은 얼마 전에 이거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영화요? 예, 영화요. 네. 보면은 김희갑 씨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짜를 부리는 어딜 가고 누구야 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실속은 없는 네. 황정순한 어머니가 다독거리면서 네, 그렇죠. 예. 모든 짐은 할머니가 들고. 그렇죠. 네. 예. 옛날에 가장은 절대로 짐 같은 거 안 들어요. 그러나 결국 결과가 좋으니까 끝까지 좋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희갑, 황정순 두 노인이 네. 딸과 사이가 사는 팔도를 유람하는 이야기가 영화 팔도강산의 줄거리예요. 네. 배석인 감독이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왜 독특하냐면 제작사를 딱 네. 보면은 국립영화제작소예요. 이거는 그 배달의 기수 만드는 아니, 데인데. 대한뉴스. 아, 대한뉴스. 예.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대한뉴스나 문화영화들을 만드는, 문화영화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런 그 좀 계몽적인 다큐멘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뉴스 만드는 데서 이 극영화를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벽한 정부 홍보 영화, 공보성을 갖고 있는 영화였어요. 그랬군요. 국립영화제작소가 하는 일이 공보영화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요. 부부가 이제 전국을 다니잖아요. 네. 충청, 전라, 영남, 강원 이렇게 하나씩 흩어져 있어요. 딸들이. 거기 네. 사위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각 도에 가가지고 일단 풍광 좋은 관광지나 명승지를 한두 군데쯤 봐요. 네. 그리고 산업시설을 봐요. 항상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가면은 일단 온천장에 가서 몸을 풀고 그다음에 속리산 법주사로 가요. 두 군데 굉장히 멀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충청도로 가야 해요. 예. 속리산 법주사로 가요. 가갖고 무슨 그 시멘트 부처를 보고서 이는 정말 이 커다란 뭐 동양 최대의 무슨 부처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멘트를 만든 데가 바로 우리 그 사이가 있는 데야.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가요. 네, 지금도 있죠. 예. 근데 이 시멘트 공장 다니는 단양의 사위는 청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단양까지 가서 시멘트 공장을 막 구경을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은 부안의 간척지 공사장에 가요. 그 사위를 만나요. 그리고 남원 강활로에 가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주도로 가갖고 해녀 구경을 하고 호텔로 가갖고 거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호텔에서 서울로 전화를 한번 걸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웃집 전화하는 것 같다니까 막 놀라워해요. 네. 그리고 부산에 가서 수출 현장을 목격하고 울산 공업단지 구경하고 경주 불국사로 갔다가 강원도의 어부로 가난하게 사는 딸 부부를 만나고서 휴전선 근처까지 와서 전사한 아들을 그리워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환갑잔치를 하는 게 끝이에요. 맞아요. 그때 다 모이고 네. 가난한 어부로 가난하게 사는 그런 네. 딸네 집에 가서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네. 돈을 남겨두고 그냥 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술 대접할 돈이 없어서 막걸리에 물을 타갖고 온 거를 네. 아버지가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돈을 좀 내놓고 가죠. 그리고 음. 맨 마지막에 이제 아들, 딸과 사위 부부들이 다 올라와서 환갑잔치 때 절을 하는데 예. 그 잘 못 사는 부부만 잘 못 올라와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배를 샀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와서 굉장히 추레한 옷으로 와서 이제 엉엉 울면서 절을 하는 게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샀다. 그러니까 이 살림이처럼 마련했다. 그렇죠. 예, 예. 가난하게 열심히 살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배우도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배우는 다 총망라 했어요. 인기 배우 다. 주연급 배우들이 다 조연으로 나와요. 여기서. 네. 진짜로. 무슨 뭐 윤인자 막 이런 급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역 같은 거로 막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가수 현인이나 음방울 자매 막 이런 사람들이 명승지어서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경주 불국사를 가잖아요. 그 불국사에 현인 선생이 딱 서가지고 신라의 달밤 막 불러요. 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황당해요. 무슨 극영화의 중간에 무슨 뮤지컬도 아니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런 영화를 도대체 누가 돈 주고 볼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요즘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틀면요, 애들이 거의 배를 잡고 웃으면서 선생님 이거 돈 내고 봤어요, 막 이래요. 네. 근데 이거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했어요. 맞아요. 예, 예. 됐다 그랬을 예. 오죽하면은 그 다음부터 팔도 시리즈가 막 주름 그렇죠. 잡았죠. 예,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칼라 영화로 전국의 관광지와 유명 배우 가수를 한꺼번에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간 측면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좋아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거의 10년을 정말 속편을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세계 팔도광산 시리즈까지 이제 해외로 네. 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그리고 바로 텔레비전 버전의 꽃피는 팔도광산까지 갑니다. 네. 근데요, 이 영화가 개봉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1967년. 뭐죠? 아, 대통령 선거 직전이에요. 예. 박정희의 민정 1기가 63년 선거에서 67년 그 다음 선거잖아요. 그렇군요. 1기가 끝났어요. 네. 거의 끝나가는데 재임을 위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네. 자신의 치적을 정리해서 국민한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김한상이라고 하는 그 영화 연구자가 이 시리즈만 가지고 아예 책 한 권을 냈어요. 아, 예, 재밌군요. 조그만 책인데 제목이 조국 근대화 유람학이에요. 정말 딱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연구해서 쓴 겁니다. 네. 예, 팔도 며느리라는 그런 영화도 며느리 있었고. 있었고요. 팔도 사나이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팔도광산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예. 팔도 시리즈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현실 왜곡이죠. 팔도 식모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건 사실 뭐 팔도광산 시리즈하고 그렇게 아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자꾸 팔도를 써먹는 거고요. 네네. 그 얘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걸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67년에 팔도광산을 국립영화제작소가 돈을 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가수와 배우들을 다 동원해서 거의 정부 홍보 영화 같은 거를 만들고 그게 인기를 모았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이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든 영화였어요. 그게. 저 어렸을 때도 그거 보면 흐뭇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그럼요. 멋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해에 67년 전후한 시기에 육군 기밀병, 여군 미쓰리 이런 노래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을 부리는 방식이 참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제가 빨간 마우라에서도 비장한 1950년대 전쟁하는 군인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뭔가 그렇죠.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해학적인 측면까지 유머러스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기에 있는 만연한 그런 폭력이라던가 군사문화라던가 또는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그렇죠. 뭐 그건 네. 폭력이야. 뭐 이런 노래에서까지 지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군인이 전쟁터의 군인이 아닌 거예요. 네. 일상의 군인. 그런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상나팔에 일어나고 뭐 무슨 사격 훈련 받고 또 휴가철에 나와가지고 여자도 만나고 이런 사람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멋있는 군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60년대 군인들은 보면요 멋진 군인이에요. 그게 이제 비장한 군인, 힘싸게 잘 싸우는 군인 이게 아니고 멋진 남자로서의 군인, 멋진 여자로서의 군인인데 저는 여군 미쓰리하고 육군 기밀병 이렇게 비교해 보고 있으면 확실히 여군 미쓰리 쪽 여군을 그리는 방식이 외모 중심이에요. 네. 예, 제비같이 꼭 예뻐야 되고 미니스커트가 예뻐야 되고 이렇게 겉으로 보고 있는 이건 남자가 그려서 그래요. 맞아요. 네, 남자가 이런 노래들을 지으니까 확실히 여자는 남자의 시선으로 본 외모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네. 근데 이렇게 팔도강산부터 세 곡을 내리 들어보니까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 시대가 뭔지. 그러게요. 좀 관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제 노래를 관이 뭔가 부추겨서 직접 정부가 만들든 아니면 방송국 같은 데 부추겨서 만들든 명랑하고 건전한 노래들이 그 이전에는 손석구한테 직접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관이 부추기지 않아도 네. 그냥 대중들 스스로가 들떠서 그게 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네. 희망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60년대 초를 넘어서서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건전과 명랑 코드에다가 정부 홍보의 코드가 겹쳐지면서 정부가 일부러 그것을 부추긴 흔적이 굉장히 역력한 혹은 네. 확실하게 그렇게 만든 그런 노래들이 좀 노골화된 건전가우스러운 노래들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거는 작가의 자가발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확실히 의뢰나 방송국 주도 같은 게 보이는 이런 작품이라는 거고요. 바로 이 시기에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도 나오는 거예요. 예. 김추자의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수가 69년에 네네.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역시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가였던 71년의 꽃동네 새동네 같은 건전한 노래까지 나오게 되니까 네. 이건 뭐 딱 60년대 한 후반 즉 박정희 민정 2기부터 시작해서 유신 전까지 이런 네. 노래들이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훈이 정훈이 씨께서 이런 동요스러운 노래를 부르셨군요. 워낙 깨끗하고 그 10대 음. 데뷔한 그런 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참 어울려요. 당시에 뭐 무슨 엄마야 누나야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부르기도 했고 했던 것처럼 네, 이런 네, 목소리가 네.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를 그냥 60년대 거로 통틀어서 다 들으면 손석구 노래나 뭐 이런 노래나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네. 아주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엄밀하게 나누어 보면은 손석구 창작의 초기의 건전 명랑이 좀 자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네. 확실히 후반의 노래들은 뭔가 외부의 눈치를 보고 만든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의 그렇군요. 성격으로 의도된 느낌이 확실히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방송국이 그걸 이제 다 알아채고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어서 만들어준 것이거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으로 보니까 병영 국가로 가는 도정에 있었던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정부한테 적극 호응한 결과라기보다는 호응이 점점 떨어지거나 아니면 네. 국민의 호응 이상으로 호응을 이끌어내고 싶은 욕심들이 네. 이런 노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게 되는 거죠. 예. 물론 그건 72년 3년 넘어가서 이제 유신시대 들어가서 나오는 건전가요는 좀 질이 달라요. 그때 건전가요들은요. 아예 군가 같은 건전가요 있죠. 대중가요라고 할 수 없는 건전가요들. 네네. 뭐 예컨대 뭐 이건 군가스럽진 않습니다만 좋아졌네 좋아졌어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노래들이요. 예, 그건 대중가요로 인기를 끈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꽃동네 새동네나 아까 얘기했던 육군기밀병이나 뭐 이런 노래들은 대중가요로 인기를 끈 거거든요. 여군 네. 미쓰리 같은 것도 군대에서만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중에도 인기를 끌고 또 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서 만들고 뭐 서울의 창가처럼 그런 노래들이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바로 60년대 후반부터 한 71년 정도까지 예. 유신 전까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대중의 동의도 필요 없어. 정부가 주입해서 니들은 받아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대중가요로서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72년 이후부터는 이제 우기는 노래가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되는 노래가. 우기는 노래. 예, 새마을 노래, 나의 조국 이런 거 부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72년부터는. 네. 네. 자, 70년대 후반 말에 또 하나의 경향입니다. 이거는 좀 더 미국적인 성향이 강한 노래인데요. 좀 더 양아치 같거나 물론 스탠다드 팝 전체가
미국적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최희준이나 한명숙이 부르는 패티 페이지, 넷 킹콜 같은 점잖은 분위기가 아니라 양아치 같거나 아니면 아주 국제적인 느낌을 주거나 네. 이런 쪽으로 60년대 중반 후반을 가면 변해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네. 60년대 중반 1964년 한국의 비틀즈를 표방했던 5인조 밴드 키보이스. 아, 정말 신금을 웃기고 있습니다. 초기 키보이스 같은 초기 비틀즈. 네, 초기 비틀즈 같은 딱 그런 느낌. 예, 비틀즈가 데뷔하기 전에 The Beat Brothers라는 이름으로 함부르크에서 네. 당시 최고 인기 가수였던 토니 슈리단의 백밴드를 하면서 자기들도 한 두어 곡 설정 녹음한 게 있었는데 그때 사운드랑 흡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정말. 아니, 근데 머리 모양도 그 당시에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키보이스의 그 64년 사진을 보고 있으면 네. 머리 모양도 비틀즈처럼 했어요. 이거 바가지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풀어가지고. 그 머쉬룸, 그러니까 버섯머리라고 하는데 머쉬룸 헤어스타일. 그때 그 베이스를 쳤었던 초기 비틀즈의 데뷔하기 전에 비틀즈의 베이스 주자인 스튜어트 서트클리프의 여자친구였던 네, 아스트리드라고 하는 독일 여자가 추천한 그런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이. 네. 키르허, 아스트리드 키르허라고 하는, 예. 이 당시에 이 5명이 그 드럼 세트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뭐죠? 옛날에 세숫대야 놓는 그 받침대 같은 거 있죠. 네네. 예. 그거 받쳐놓고서 북을 얹혀놓고서 쳤다고 해요, 드럼을. 그러게 드럼의 윤한기, 또 옥성빈, 차중락, 차도균 사촌 형제, 그리고 김홍탁. 천재 기타리스트 네. 김홍탁. 예. 지금 보면 다 쟁쟁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금을 웃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64년이고 한국의 락 음반이 본격화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아니 본격화까지는 아니고 네네. 처음 나오는 그래서 키보이스 1집이 나오고 바로 같은 해에 신중현이 이끄는 에드포의 음반이 나오거든요. 네. 몇 달 이 키보이스 1집이 앞섰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 지금 이 미국적인 경향은 확실히 그 이전에 우리가 최희준이니 현민이 이렇게 들었던 미국 경향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향이잖아요. 네. 그 확실히 이제 양아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좀 젊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64년, 65년, 6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쪽이 물론 이봉조, 기록윤 같은 점잖은 부류가 존재하고 있지만 네. 새로운 흐름으로 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예 양아치 그룹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기도 했던 몇 명 중에 한 명이 네. 그게 이제 잔일이인데요. 아, 예. 잔일이가 이제 무대에서는 훨씬 더 까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그리고 지금 음반으로 구할 수 있는 노래는 뜨거운 안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요. 예. 이게 사실 그렇게 내용적으로 연결하고 보자면 맨발의 청춘하고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강한 남자의 이미지. 네. 근데 최희준이 이 노래를 불렀다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점잖게 불렀을까요? 아, 그렇죠. 일단은 이 나팔 소리 같은 거 다 빼고, 예. 그리고 가창이요. 예. 최희준은 이렇게 쫙 밑으로 깔면서 중후하게 스무스하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끝없이. 잔일이는 예. 막 강하게 했다가 확 뺐다 강하게 했다가 확 뺐다 꺽꺽거렸다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비교적 점잖게 부르는 노래였고 극장 무대는 훨씬 더 분량 끼고 까불까불한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잔일이 이 노래만 본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최희준의 그 점잖은 느낌과는 다르게 오바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이고, 겉으로 예. 막 감정을 드러내는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막 완전히 그 객석에 있는 청년들이 올라서 막 같이 춤추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 맨발의 청춘 64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무대 인사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 네네. 당시에는 새로 어느 지역이 개봉했다 그러면은 예. 그럼 당연히 큰 동네는 신성일 이쯤 나오지만 예. 보통 동네에서는 이제 트위스트 김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그 춤 있잖아요. 트위스트를 예. 틀어놓고 막 한번 추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난리 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그럼 영화 끝나고 나서 그거를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아예 쇼로 연장이 되면서 이런 양아치스러운 청년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60년대 후반에 이제 극장의 새로운 풍경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양아치 클럽으로 불렸던 또 한 명. 잔일이와 함께 그 사람이 정원이라는 가수인데요. 네. 정원 그럼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허무한 마음 하면은 아마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마어마하니까 알겠다. 네. 예. 아, 돌아가셨군요, 예. 이분이. 예. 정원의 허무한 마음,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이승재의 눈동자 같은 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셈입니다. 60년대 말로. 예. 이승재 눈동자 한 68년, 69년 이 정도의 노래거든요. 아까 뜨거운 안녕이 네. 남자야 라는 거를 표방한다 그러면 이 노래 눈동자는 네. 나 노래 좀 해 이렇게 높이 올라가거든. 아, 그리운 눈동자요. 이야. 예.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가창에서 이게 연결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네. 지금 이승재 눈동자는 조금 뒤의 버전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야하게 자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점점 더 야하게 부르게 되는데 나이 먹으면 기교가 늘어서 그 예. 정원, 잔일이, 이승재 이렇게 오는 약간 목소리가 가늘고 높고 확실히 가창이 좀 야한 저는요 그게 그런 이제 거죠. 예, 미국으로 따지면 네. 스탠다드 팝을 지나서 전후 세대들이 네. 엄마 아빠 구리거든 이러면서 그거예요. 예, 락큰롤로 바로. 이렇게 예. 이러면서 그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차중락까지 연결해서 4명을 같이 한번 보세요. 아. 차중락은 한 중간쯤 되는 거죠. 이런 야한 양아치하고 점잖은 신사하고의 한 중간 정도. 그럼요. 나갑 따라 가버린 사랑 들으면 신사스럽죠. 예. 근데 이제 비틀즈 그 키보이스하고 놀 때는 그런 거 할 때는 뭐 시민회관 무대에서 당시에 가죽 부츠가 없잖아요. 고무장화를 신고 까만색 고무장화를 신고 나와서 완전히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양아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애원 있죠. 목이 메여 하는 바로 그 노래예요. 예. 그 황규현의 애원까지 같이 쭉 놓고 보세요. 정말 동질적이죠. 그러네요. 예. 이 황규현하고 이승재하고 같이 60년대 중반에 포가이즈의 몸을 담기도 했었어요. 같이 네.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0년대 말에 이렇게 쭉 오는 흐름이 확실히 좀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초기의 락의 흐름, 70년대 초반에 키보이스, 히식스 뭐 이렇게 나오는 바로 그런 흐름들의 목소리 혹은 음악적 경향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부모 세대들이 좋아했던 스탠다드 팝이 우리나라의 60년대 초중반에 최희준으로 대표하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 있고 그걸 약간 트로트하고 결합한 게 남이래 같은 정도의 노래, 네. 김인배 작곡을 불렀던 이런 분위기였다면 중반 후반 넘으면서부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야하고 드러내고 겉으로 그리고 락적인 어떤 수혜를 받은 이런 네. 남자 가수들이 높은 목소리를 구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락이 한편으로는 신중현의 에드포 같은 음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펄시스터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오늘 신중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건 하나의 장르니까요. 네, 그죠? 거기는 네. 이제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는 여기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흐름이 이제 여자 가수인데요. 여자 가수는 이렇게 양아치로 가기는 힘들어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예. 기껏 양아치 분위기로 가봤자 윤복희나 펄시스터즈 정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펄시스터즈는 이제 신중현 사단으로 해서 그 뒤로 연결되는 흐름이었던 셈이고요. 네. 그렇다면 여자 가수가 보여주는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완전히 국제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패티김이 대표하고 있는 흐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티김이 아닌 사람으로 친다면 정훈이의 안개 같은 것이 동경가요제에 가서 입상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은 정훈이의 안개 67년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영화 주제가인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영화 안개라는 영화의 주제가인데 이 안개가 김승옥의 무진기행 있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영화한 거예요. 한국 문학 역사상 상당히 그 유명한 작품이죠, 무진기행. 그렇죠. 60년대 중반을 대표하는 새로운 감수성 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거죠. 바로 그 무진기행을 영화했던 영화 안개의 주제곡 67년 곡이었고요. 70년 동경국제가요제에서 3위를 입상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가요제 입상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랬군요.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이 정훈이 선생의 특히 여기 할 때 네. 이 비음을 대중가요 역사상 가장 섹시한 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흥남부대 금순이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만 제 얘기가 좀 우습나요? 네, 아니요. 재밌어요. 아, 예. 안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